자, 우리가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옥텟 규칙 그리고 화학 결합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파트 강의해보니까 거의 한 4, 50분 나오더라고요. 알겠죠? 시간이 조금 빡빡할 수 있을 거야. 따라와봐. 자, 가장 먼저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원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원자. 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던 거잖아. 그치 얘들아? 대답했으면 좋겠다. 가운데 코어라고 불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뭐라고 부르죠? 네, 원자 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 위주로 설명할 거야. 어떤 전하를 띠고 있나요? 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얘네들은 이동을 합니까? 이동하지 않습니까? 네, 이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징이 정말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자핵 주변을 빙글빙글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죠. 누굽니까? 네, 전자. 자, 전자라고 하는 친구는 어떤 전하를 띠고 있죠? 네, 좋아요.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얘네들은 이동을 합니까? 이동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원자라고 하는 친구들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이야? 네, 좋아요. 중성이라는 의미는 전하량의 크기가 얼마라는 거지? 0. 따라서 원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그 입자는 전류가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통하지 않아요. 요거 가장 중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는 원자핵과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는 전자가 합이 0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존재하는 이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의 총 개수는 어떻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완벽하게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맞아, 아니야? 맞아요. 전자의 총 개수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까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빅뱅 파트를 통해 원자핵의 전하량, 그 다음 전자의 총 개수랑 똑같은 값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 더 있죠? 바로 양성자의 개수라고 하는 것까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저희가 이 화학 파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것까지도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네. 원자마다 고유한 번호가 존재하죠. 바로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를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네. 됐죠? 따라서 간단하게 3번 누구니? 리튬입니다. 따라서 원자핵의 전하량은 얼마인 거예요? 플러스 3. 그럼 전자의 개수가 몇 개 있는 거죠? 3개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네, 요것이 바로 원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친구랑 최외각 전자를 이번 시간에 구분시켜 드릴 거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그쵸. 그래서 그 둘을 구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친구,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화학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화학결합은 우선 첫 번째 원리부터 이야기해 줄게. 화학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그 원리는요, 오늘 가장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과정이냐? 만족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화학 결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네, 좋아요. 두 번째, 이 화학 결합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방법도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을요 굳이 따지자면 한 3가지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첫 번째, 전자를 어떻게 한다? 그렇지. 첫 번째, 전자를 버린다라고 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 얻는다.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알고 있는 다른 방법도 존재하나요? 전자를 공유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원자들끼리의
결합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총 3가지의 방법으로 화학 결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됐죠? 자, 3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요거예요. 이 화학 결합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친구, 누구는 전자를 버려야 되고 누구는 전자를 얻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원자들끼리 결합을 하기도 한데, 이러한 방법을 야기하는 원인, 즉 영향을 주는 친구가 있어. 얘가 바로 누구냐?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원자가 전자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3번째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네요. 옥텟 규칙입니다. 실제로 지금 제 영상 중에서 좀 자랑할 건 아닙니다. 저도 좀 민망하죠. 제 학생들 보라고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나마 유튜브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게 이 옥텟 규칙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또 한번 강의를 할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 옥텟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그렸던 리튬 보세요. 원자 핵은 몇 개 있어요? 1개요. 개수는 1개 있지. 전자는 몇 개 있어? 3개 있지. 그러니까 전자가 여러 개 있잖아. 이 전자가 숫자 3개 기억해야 됩니다. 수업 들으신 분들은 대답해야죠. 뭐뭐뭐 기억해야 돼? 숫자 3개? 288 기억해야 되겠죠. 자, 288이라고 하는 숫자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게 뭔데? 그리고 갑자기 전자 얘기는 왜 꺼냈는데? 뭐냐면은, 자, 옥텟 규칙은 이런 겁니다. 원자마다 전자가 여러 개니 한 개니? 여러 개죠. 이 전자라고 하는 것이 배치가 될 거래요. 어떻게 배치된대요? 바로 규칙적으로 배치가 된대요. 그 규칙이 바로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옥텟 규칙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바로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적인 단어가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주기율표에서 세로줄은 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그죠? 원자가 전자수를 의미한다 그랬고요. 가로줄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주기라 그랬고, 전자의 껍질수를 의미한다 그랬죠.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야. 알았죠? 바로 이 옥텟 규칙에서 껍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그 규칙이 존재한다는 소리겠지. 첫 번째, 원자 핵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몇 개까지 들어간다? 8개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주로 암기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주로 3번째 전자 껍질까지만 할 거야. 3번째 전자 껍질에 8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물론 원자가 무거워지면 3번째 껍질에 10개도 12개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1번부터 20번까지는 288로 정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대로 단정지어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네. 좋아요. 자, 그리고 3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원소들은 이 옥텟 규칙을 반드시 뭐 하고 싶냐? 만족하고 싶어 합니다. 이해됩니까? 됐죠? 좋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지워보고 우리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해요. 자, 4번 원자 모형 혹은 이온의 모형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리고자 하는 것은 원자에 가깝기 때문에 원자 모형이라고 해볼게요. 아시겠죠? 저는 3주기에 위치하는 친구들을 그려볼 겁니다. 18쪽 빼고요. 3주기 첫 번째 친구 누가 있어? 대답해라. 나트륨. very good. 몇 번이야? 11번. 그렇지. 따라 그리세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11번이니까 원자 핵의 전하랑 플러스 11. 그럼 전자의 개수 몇 개? 8개. 미안해. 11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하나 들어가겠죠. 요게 옥텟 규칙이야, 얘들아. 알았지?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 12번. 여러분 이거 이왕이면 한 줄로 쭉 그으세요. 알겠죠? 그게 편해요. 한 줄로 쭉 가시는 게 편해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2개. 그 다음은 누굽니까? Al,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친구죠.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3.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3개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은 Si, 규소죠. 원자 번호 14번.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4개가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암기하기 편한 방법, 핀으로 암기하시면 좋다 그랬죠? 핀. 그래서 P가 인입니다. 원자 번호 15번이네요.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5.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5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은 S는 황입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6.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6개. 그 다음 18쪽 원소는 제외한다 그랬지. 따라서 Cl까지만 해볼 거야. 원자 핵의 전하량 플러스 17.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갈 겁니다. 됐죠? 네, 좋아요. 여러분 이 옥텟 규칙을 반드시 어떻게 하고 싶대요? 만족하고 싶대요. 나트륨 만족하니? 안 해요. 마그네슘 만족하니? 알루미늄 만족하니? 안 해요. 자, 이거 약간 반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십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5를 기준으로 반올림을 했죠. 이번에는 8이라고 하는 숫자를 바탕으로 반올림을 할 거야. 알았지? 그러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버려야 돼? 얻어야 돼? 버려야 돼. 마그네슘의 2도 버려야 되고 알루미늄의 3도 버려야 돼.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보니까 주기율표를 기준으로 주로 왼쪽에 위치하는 친구들이 전부 다 전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죠. 맞아요.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전자를 버리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공부했습니다. 전자를 버리게 된 그 입자는 요 이온으로 변화합니다. 원자 핵의 전하량이 더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이온으로 변화하겠습니까? 양이온으로 변화하겠죠. 따라서 전자를 버리게 된 요 입자들은 대부분 다 양이온으로 변화할 것이고 어떤 전하를 띠게 되겠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변하게 될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양이온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기율표 제일 왼쪽에 제일 위에 누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수소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 하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이 친구가 자주 나오는 친구는 아닌데 기억해두면 좋아. 대표적으로 NH4 플러스라고 하는 친구도 양이온이 됩니다. 이름은 암모늄 이온이에요. NH3가 암모니아잖아요. 그래서 H 하나 더 붙게 되면은 암모늄 이온이라고 부르게 된다. 요거 하나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 여러분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이죠. 대부분 다 어떤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금속. 그래서 수소를 제외한 나머지 금속인 친구들이 대부분 다 양이온이 된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 하나 기억하실 거. 자, 얘네들은요. 나트륨 같은 경우는 전자 하나 버렸기 때문에 Na 플러스가 되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Mg2 플러스가 됩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Al3 플러스가 돼요. 나트륨 전자 몇 개 버렸니? 하나. 마그네슘? 알루미늄? 결국에 이 3, 2, 1이 뭘 의미하는 걸까? 내가 몇 개의 전자를 버렸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X
뭔지 몰라. 전하량도 몰라. 이 플러스 값이 그럼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버리게 된 전자수를 의미하겠죠. 이해됩니까?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오른쪽 한번 볼까요? 옥텟 규칙 만족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전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얻어요. 황도, 염소도 얻을 겁니다. 아하, 주기율표에서 주로 왼쪽에 존재하는 친구들은 전자를 대부분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얻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이온으로 변화하겠어요? 음이온으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음이온은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될 겁니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주기율표에서 주로 어디에 위치하게 됩니까? 오른쪽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음이온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이온은 저거 하나밖에 없지만 음이온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오거든. 뭐 이야기 해볼 거냐면은 이 표현 중요합니다. 다 원자 이온이에요. 즉 이온의 개수가 몇 개라는 소리입니까? 여러 개다. 맥주 안에 들어있는 그 탄산 CO3 E- 탄산이온이죠. 그죠? 그 다음 SO4 E- 황산이온이죠. 그 다음 NO3- 질산이온이죠. 그 다음 얘만 이름이 좀 다릅니다. OH- 수산화이온이라는 것까지. 이해됩니까? 네, 음이온이 이렇게 4가지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누가 봐도 인, 황, 염소네요. 그죠?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어? 비금속이네요. 그죠? 그 다음 여러분 P 같은 경우는 보통 이온으로 잘 존재 안 하긴 합니다만 억지를 만들어 보자면 P3-, S는 E-, Cl은 Cl-가 될 거야. 맞아, 아니야? E는 전자 몇 개를 가지고 와야 옥텟 규칙 만족하니? 황은 전자 몇 개 가지고 와야 옥텟 규칙 만족하니? 염소는 하나. 따라서 뭔지 모르는 음이온이 있어. 전하량도 몰라. 하지만 이 스몰 y 값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내가 몇 개의 전자를 얻었는지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요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원자 모형 그린다고 했잖아요. 그 모형과 관련된 거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이런 식의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꼭 그려놓으세요. 알겠죠? 자, 원자핵 그려볼 거야. 숫자 안 썼네. 우리 파악돼? 안 돼? 지금 당장? 안 될 거야. 근데 잘 봐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10개가 있네요. 그런 다음에 대괄호를 쳐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내가 2 플러스라고 쓸 거예요. 오호라. 2 플러스네. 그 뜻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 친구 지금 어떤 이온입니까? 좋아요.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요. 첫 번째, 이 친구 양이온이야. 두 번째 특징, 2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전자 몇 개를 어떻게 한 거니? 그렇지. 두 번째, 전자 2개를 버린 거야. 그럼 버리기 전에는 원래 몇 개 있었다는 소리야? 12개. 그렇지. 전자 12개가 들어있는 친구면은 얘는 지금 당장 이 모형에서 얘는 누구인 거야? 마그네슘 이온이겠죠. 그렇죠. 요렇게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예. 됐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게요. 똑같이 원자핵 한번 그려봅니다. 그런 다음에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요. 똑같이 10개가 있어. 알았지?
그런데 말이지 이번에는 똑같이 대괄호를 칠 거야. 그런 다음에 있잖아. 여기에 마이너스라고 할 거야. 마이너스네. 그러면은 어떤 입자죠? 뭐야 얘는 마이너스면? 음이온. 오케이. 1번. 이 친구는 음이온이에요. 자, 마이너스니까 몇 개의 전자를 어떻게 한 거야? 한 개를 얻어. 한 개를 버린 거죠. 그쵸? 두 번째 전자. 미안해요. 나 버렸다 그랬니? 사과드릴게요. 얻은 거예요. 전자 한 개를 얻은 거죠. 그럼 여러분 얻기 전에는 몇 개 가지고 있는 겁니까? 9개. 9개. 따라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저 모형은 누구의 이온이겠습니까? 치약. 에? C야? 치약. 아, 치약. 맞아요. 플루오린 이온이 되겠습니다. 아,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네. 네. 요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 원자 모형, 요 그림들은요,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진짜 제가 오늘 드렸던 문제집 중에 거의 한 70% 이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전자 껍질로 한번 그려보는 연습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왼쪽만 한번 지워보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 내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 얘들아. 자, 5번은 뭐냐면은 옥텟 규칙을 만족했을 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 거야. 알았지? 가볼게. 5번. 옥텟 규칙의 만족이에요. 자, 저는 여기서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쌤, 양이온에는 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이해하겠습니까? 됐죠? 자, 첫 번째. 여러분, 금속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리기가 귀찮기 때문에 리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알겠죠? 자, 여러분,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갈 거예요.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를 몇 개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개 버려야 돼요. 그러면 원자핵의 전하량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동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여전히 플러스 3일 거고 전자는 2개만 남게 되겠죠. 이해되나요? 됐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금속을 잘 보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었을 때 전자의 껍질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하나 정도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의 배치만 놓고 보면 누구랑 똑같아? 헬륨이랑 똑같아. 따라서 요 전자의 배치만 놓고 본다면 내가 위치하던 주기에 마이너스 1이 될 거라는 것도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전자 껍질 수가 주기를 의미할 것이니까요. 이해됩니까? 전자 껍질 하나에 쓰니까 1주기입니다. 근데 리튬은 두 번째 줄에 있죠? 2주기 원소였어요. 근데 옥텟 규칙을 만족하게 되었더니 전자 껍질 하나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1인 1주기의 원소가 되어 버렸어. 무엇이? 전자의 배치만.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 18쪽에 위치하게 되는 무엇만 똑같다? 전자 배치만 똑같아진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금속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비금속이에요. 여러분, 비금속은 여기 쓰여 있는 플루오린으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플루오린은 원자 번호 9번이기 때문에 원자핵 전하량도 플러스 9입니다.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가 들어갈 거예요. 이 친구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전자를 몇 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개를 얻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에게 전해량 플러스 9에서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되면 짜잔! 만족해 버릴 거야. 질문해 볼게요. 전자 껍질 수가 변했니? 아니요. 안 변했죠. 일정하죠? 네. 그쵸. 따라서 비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의 껍질 수가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그쵸? 그리고 요 전자 배치만 놓고 보면은 전자가 10개 들어있는 누구랑 똑같아져? 네온과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필기하시면 되겠네요. 원래 원소가 위치하고 있던 그 주기에 뭐랑 똑같아지는 거야? 18쪽 원소의 전자 배치랑 똑같아지는 거야. 이해됩니까? 요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이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네. 이해됐죠? 좋아요. 6번까지 강의하면 첫 번째 타임은 끝나게 됩니다. 숙제가 정말 많을 겁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예. 얘들아 힘들지? 네. 많이 힘들어. 야, 네. 나 오늘 똑같은 강의 2번 하는 나는 얼마나 힘들겠니? 매우 힘들어요. 야, 그리고 나 영상 찍느라고 지금 발음도 신경 써야 되고, 글씨도 이쁘게 쓰려고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 나도 힘들어,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할 수 있어. 알지? 예. 다음 시간도 꽤 빡빡할 겁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한 번 선행했던 수업이에요. 규선형 강물이랑 이제 그 뭐지? 뉴클레오타이드 파트, 핵산 파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 학교 진도 나가고 있죠? 안 나가요? 거기 시험범위 아니에요? 시험 범 나왔나요 혹시? 아니 안 나.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따가 제가 물어볼 테니까 배운데 한 번만 다시 한번 쫙 불러주세요. 알겠죠? 예. 그 완자에서 표시해 주신 다음에 제가 봐도 되고요. 알겠죠? 예. 자, 6번째. 내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 우리가 원자가 전자랑 최외각 전자를 구분해 보자 그랬어. 네. 그지? 그런데 내가 원자가 전자의 정의를 뭐라 그랬냐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들을 원자가 전자라 그랬어. 최외각 전자는 그냥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라 그랬어. 그거 구분 한번 해볼 거거든. 그거 구분하는 방법이 얘로 가능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비활성 기체예요. 자, 여러분, 이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18쪽에 위치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첫 번째 18쪽에 해당하는 원소들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물질의 상태는 어떤 상태? 기체 상태. 아시겠습니까?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원자핵의 전하량 플러스 2인 누굽니까? 헬륨이에요. 헬륨. 두 번째는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0인. 첫 번째 껍질에 2개가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 얘는 누가 되겠습니까? 네온이라는 친구예요. 그 다음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18이 되고 첫 번째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세 번째 껍질에 8개가 들어가는 누구? 아르곤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얘네들은 이미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죠. 그쵸? 예. 이미 만족하고 있어.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를 주고받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해 나가는 그 과정이 화학 결합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비활성이야. 화학 결합을 그래서 얘네들은 하지 않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 나갑니다. 우리 중학교 때 공부했어. 기체면은 대부분 요 상태로 존재합니다. 두 글자 분자 상태로 존재해. 근데 기체이긴 하지. 네. 그치? 근데 내가 우리 조금 이따 설명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건데 얘는요. 그래서 잘 들어봐. 단원자 혹은 일원자 분자라고 하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건 공부했죠. 할로젠 원소 같은 경우는 이원자 분자라고 했어. F2, Cl2, Br2, I2. 그쵸? 얘는 몇 개? 하나로 존재하는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He2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HENEAR 형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됐죠? 자, 대답해봐. 얘들아, 원자과 전자의 정의가 뭐라 그랬어? 화학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라 그랬지? 얘네 화학결합 해야 안 해? 아니에요. 그 원자과 전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영계야. 이해됐어? 이제 구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들아 다섯 번째, 그냥 제일 바깥쪽에 있는 최, 외, 각 전자의 수는 2개라든지 8개 혹은 8개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구분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1번부터 20번까지에 해당하는 친구들 있죠. 걔네들은요, 최외각 전자랑 원자과 전자가 거의 일치해요. 그냥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튬, 화학결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즉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자 몇 개가 이동해야 돼? 한 개. 최외 전자 몇 개야? 한 개. 자, 너네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몇 개의 전자가 이동해야 돼? 한 개. 그러면 원자 전자 한 개야? 그게 아니고 한 개를 얻어야 되지. 그 이유가 뭐야? 7개가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 몇 개? 7개. 최각 전자 몇 개? 7개.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됐지? 느낌 와? 느낌 와?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 전자가 이동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화학결합도 안 하죠. 그러니까 원자 전자가 없어요. 근데 최외각 전자는 있어, 없어? 있잖아. 요겁니다, 여러분. 알겠습니까? 됐죠?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음 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